1987년 중동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이 도시는 전쟁 중이었고 수많은 외교관과 정보요원, 무기거래 관계자들이 겉으로는 외교, 뒤로는 다른 일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바그다드 시내 한복판에서 북한 외교관 한 명이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전쟁 중이던 도시에서의 총격, 그 자체만 보면 특별할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북한 외교관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 북한의 반응이 지극히 이례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사건 직후 현지 언론은 짧게 보도합니다. 북한 외교관 정체불명의 총격으로 사망, 범인은 특정되지 않았고 배우도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사건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북한 인사가 해외에서 피살될 경우 북한은 매우 강경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외교적 항의, 성명 발표 혹은 선전 매체를 통한 책임 추궁.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북한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공식 규탄도, 보복 언급도, 국제기구 제소도 없었습니다. 마치 사전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듯한 조용한 대응이 이어집니다. 왜였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당시 북한이 중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 북한은 외화 확보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식 무역은 제한돼 있었고 제3세계 국가들과의 군사기술 협력이 중요한 외화 창구였습니다. 이라크 역시 그 협력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외교관계를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무기기술 자문, 군사훈련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외화 획득이 얽혀있던 시기였습니다. 바그다드는 그 연결고리가 집중된 도시였습니다. 사망한 북한 외교관 역시 단순한 외교 업무만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상황, 다국적 정보기관의 활동, 무기거래가 오가던 도시, 그 속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합니다. 현지 경찰은 강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외교관을 정확히 노린 점, 그리고 사건 이후 수사가 흐지부지된 점은 의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의문을 굳이 확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은 이 사건에서 공격적인 국가의 모습 대신 문제를 키우지 않으려는 국가의 선택을 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건을 크게 만들 경우 북한의 중동 내 활동, 특히 군사협력과 외화 획득 구조가 국제사회에 더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강하게 나설수록 자신들이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보복도 규탄도 확대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외교관의 죽음조차 체제의 전략 앞에서는 조용히 정리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즉각적인 대응, 강경한 태도는 없었고 대신 침묵과 관리가 선택됩니다. 이 사건은 북한이 항상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국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극도로 계산적인 선택을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국제사회의 반응입니다. 이라크 그리고 관련국들은 이 사건을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냉전 말기, 중동전쟁 한복판, 북한 외교관 한 명의 피살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공식 기록에는 남았지만 명확한 결론 없이 사라진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결말은 북한이 원했던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이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침묵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공격적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국제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계산하며 움직였던 순간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이 피살 사건은 총격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이후 북한의 해외 사건 대응 방식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강하게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구분하는 체제. 1987년 바그다드. 그곳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북한이 언제 칼을 들고 언제 조용히 뒤로 물러서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